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2024년 선거에서 승리로 가는 길, 그리고 해리스와 트럼프, 폭스뉴스 정중을 사로잡다. 전략은 크게 달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2024년 선거에서 승리로 가는 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가 어떻게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 선거에서 필요한 270개의 선거인단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승리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두 주요 후보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모두 538개의 선거인단 중 270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개의 주요 경합주에서 약 95개의 선거인단이 걸려있어 이주들의 결과가 최종 승부를 가릴 것입니다. 우선 카말라 해리스는 민주당 후보로서 트럼프보다 약간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합니다. 무소속 정치 분석가들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해리스는 225개의 선거인단을 안전 또는 유력한 주에서 얻을 수 있는 반면 트럼프는 218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두 후보가 각각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승리를 위해서는 경합주에서의 성과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두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25가지 조합이 있으며 트럼프에게는 32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 조합들은 주마다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주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 시나리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에게는 미시간과 위스콘신과 같은 이른바 블루월 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9개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해리스가 꼭 이겨야 할 전장주로 꼽힙니다. 반면 트럼프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최종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후보도 270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해리스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고 트럼프가 나머지 경합주와 네브래스카의 모든 선거인단을 얻어 동점을 이룬다면 승자는 하원에서 결정됩니다. 이 경우 각 주의 하원 대표단이 1표씩 행사하게 되죠. 결국 2024년 대선의 승부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주요 경합주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의 기반을 단단히 지키면서 남은 경합주에서 전략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270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해리스와 트럼프 폭스 뉴스 청중을 사로잡다. 전략은 크게 달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사는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어떻게 폭스뉴스에서 서로 다른 전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두 후보의 미디어 전략과 청중 공략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선거를 앞두고 각각 폭스뉴스의 무대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 등장했지만 인터뷰와 타운홀 형식의 이벤트를 통해 서로 다른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리스는 공격적인 인터뷰를 통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층과 더욱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문제와 경제 정책에 대해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는데요. 해리스는 자신이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대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새 대통령 임기는 조 바이든의 임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독립적인 리더임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대안으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시도였습니다. 해리스는 또한 트럼프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며 그를 개인적인 불만에 빠지는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공화당원 및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며 자신의 정부가 양당의 협력을 중시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화당원도 내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와는 다른 접근을 보여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열린 폭스뉴스 타운홀 행사에서 더 친근한 분위기로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그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여성 스포츠와 낙태권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집중했지만 새로운 유권자층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들에게도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에게는 견해를 크게 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트럼프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는 타운홀에서
경제와 이민 문제에 대해 기존의 주장들을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인플레이션율과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를 과장하며 강조했지만 폭스뉴스 진행자와 청중에 큰 반박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두 후보는 같은 폭스뉴스라는 무대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을 트럼프와 차별화하면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우려를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결집을 목표로 하며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들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결국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는 각자 다른 전략을 통해 2024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 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르지만 그들이 목표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바로 2024년 대선에서의 승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